난리나네. 난리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좀 들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뒤에가 도로가입니다. 도로가. 그래서 차 다니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어가더라고요. 마이크를 좀 멀리 하니까. 그래서 좀 무거워도 가까이 들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 좋네. 자, 드디어 연방선거 날짜가 지나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는 시점에는 아직 개표 중인데, 일단은 노동당이 석이 더 많기 때문에 안토니 알바니지가 당선이 됐죠. 근데 이런 얘기들을 하기 전에 제 채널은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시잖아요. 시민권자가 아닌 이상 호주에 이제 투표권도 없다 보니까 호주 정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호주의 정치 구조는 가장 작은 단위로 시의회가 있습니다. 자치지구라고 해가지고 이 자치지구를 위해서 일하는 시의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는 6개 주와 2개의 테리토리로 구성되어 있죠. 이 각 주별로 주총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2개의 테리토리에 또 수석 장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개념으로다가 연방의회가 있습니다. 이 호주 연방의회는 76석의 상원과 151석의 하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연방선거가 상원과 하원을 뽑는 선거인데, 하원이 151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원 151석 중에 반 이상을 차지하는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겁니다. 호주 총리가. 자유당의 대표인 스콧 모리슨이 있었고, 노동당의 대표가 안토니 알바니지인데,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서는 75석이거든요. 76석 이상 반 이상을 차지하면 독자적으로 정부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노동당이. 근데 이게 75석 이하다 그러면 다른 당들과 함께 연정부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니까 77석, 78석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아직 개표 중이니까. 아무튼 지금 자유당 스콧 모리슨은 55석인가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뭐 택도 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작에 패배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알바니지가 당선이 된 거고, 관심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보셨겠죠? 이분이 이제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고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 아무래도 스콧 모리슨보다는 서민들의 정서를 조금 더 많이 이해를 할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콧 모리슨은 뭐 장애인 관련해서도 실수도 크게 했고, 이번 선거가 약간 우리나라 대선이랑 비슷한 느낌이 드는 부분들이 있죠. 집권하는 당이 뒤집혔어요, 한국처럼. 지금 알바니지가 당선되자마자 쉽진 않을 거예요. 지금 문제들이 탄소 배출 관련해서 기후 문제 있죠. 반중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물가 문제 있죠. 임금을 올려주냐, 물가가 오른 만큼 호주의 임금이 오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 문제, 뭐 크게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당선되자마자 지금 일본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했던 거, 이분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 스콧 모리슨은 트럼프랑 손잡고 중국을 엄청 깠죠. 그래서 중국이랑 역대급으로 지금 사이가 안 좋잖아요. 이때 이제 알바니지는 중국이랑 이런 관계를 유지하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친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샀었는데, 최근에 했던 얘기는 정권이 바뀌어도 중국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변한 거는 호주가 아니라 중국이다. 호주는 언제나 우리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지금 중국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중점을 두고 일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난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죠. 노동당 내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이민이죠. 예전에 알바니지가 했던 말들을 보면은 임시 비자의 의존도를 재검토하겠다. 낮은 임금으로 임시 비자 근로자들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보다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호주인들을 위한 기술직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 근데 많은 분들이 노동당에서 총리가 나오면은 이민이 좀 더 수월해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그랬는데, 그쵸, 예전에 노동당이 집권하던 시기에 1년에 회계연도 발표할 때 이민을 19만 명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자유당으로 넘어가고 나서 16만 명으로 줄였고 457 폐지하고 막 그렇게 완전 이민법을 완전 뒤집어 엎었죠. 예전부터 자유당이 조금 이민에 대해서 덜 우호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노동당이 예전처럼 막 그렇게 막 받을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호주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예전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호주가 2015년 이전까지는 이민 붐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진짜 이민을 많이 받았고 수월하게 받았고 많은 분들이 건너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한 10여 년 동안 사람들이 보다 보니까 이민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다 이거죠. 인력 문제, 임금 문제, 다문화 국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긴 받아들였는데 이거를 얼마나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문화적인 문제, 그 다음에 언어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전에만큼 이민에 대해서 호의적이진 않는다. 결국에 정치인들은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통계적으로도 드러나는 문제들이 보일 거고, 마지막에 제가 읽은 말, 호주인들을 위한 기술직과 일자리에 투자하겠다. 예전에 그런 말들을 했었어요. 이민자를 받아들여서 노동력을 충당한다고 생각만 하지 말고 호주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 이런 얘기들을 했었단 말이에요. 제가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낮은 임금으로 임시비자 근로자들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보다 기술이 부족한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 지금은요, 이민이 어떻게 될 거다, 이민법이 어떻게 바뀔 거다 이렇게 발표된 것도 없고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 어떻게 추측하냐, 뭐 이런 말들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민이 뭐 쉬워진다, 어려워진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나왔던 말인데, 지금 취업비자로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연봉이 53,900불이 제한이거든요. 이게 너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왔어요. 지금 알바니지가 한 말이 낮은 임금으로 임시비자 근로자들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보다, 예전에 457이 폐지되기 전에 제가 처음에 워킹 오고 막 이런 시절에는 청소를 해도요, 뭐 3개월 6개월 하다가 슈퍼바이저나 매니저가 돼서 사장님이 너 스폰 해줄까? 비자 해줄까? 그러면은 이제 오래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자 받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뭐 그전에는 더 쉬웠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경력이 크게 없어도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앞으로는 더욱더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주자. 그러니까 494 같은 비자, 위티위티 할 수 있겠죠. 노동당이 호주 이민에 대해서 계속 표출했던 내용은 지금 호주 이민법 거지 같다 이거예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러니까 확실하게 부족 직업군에 전문적인 기술이 있는 고급 인력이라면 확실하게 비자를 주자 라는 뉘앙스를 비추면서도 로컬 사람들에게 직업의 우선권을 주겠다고 합니다. 당연한 거죠. 어느 정부가 자국민보다 외국인을 더 우선시하겠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안토니 알바니지가 호주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더 부여하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래서 취업의 기회를 좀 더 늘리도록 하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호주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교육을 못 받진 않았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추진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호주가 이민을 받는 직업군이 그래요. 이 부족 직업군이라는 게 이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직종, 그러니까 뭐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된다거나 좀 고된 노동이 필요하다거나 조금 위험하다거나, 현대판 노예죠. 이 호주 노예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영어는 기본이고요, 제대로 학업을 하시거나 기술과 경력을 제대로 갖추거나 한다면 이민의 길이 좀 더 선명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슨 공부를 해도 어떤 직업군을 가도 이게 되나 안 되나 불안감이 크잖아요. 사실 이민을 도전하면서 제일 힘든 부분이 그 부분 같아요. 이렇게 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내가 이민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안토니 알바니지가 했던 말이, 매년 매달 이렇게 임시비자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국가에 공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사람들이 확신성을 주지 못하나, 왜 머물도록 하지 못하나,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이민을 도전하는 길이 100% 보장되는 길을 만드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불가능한 거죠.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그런 거는 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불안정하다는 거죠, 이민을 도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올해는 2022년 2023년 회계연도 발표가 났고, 예산안이 이민은 16만 명 받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고, 물론 이 16만 명이 금방 다 차면은 조금 더 이렇게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뭐 크게 변화가 없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봐, 제 방이 이렇게 시끄럽습니다. 아무튼 노동당에서 총리가 이렇게 당선이 됐고, 뭐 이런저런 했던 얘기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가 영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면은 댓글창이 이렇게 열리잖아요. 저는 제 댓글창이 참 좋아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면 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또 여러가지 정보를 공유해 주시고,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궁금한 것도 질문해 주시고 댓글 또 달아주시고, 이런 훈훈한 분위기,
물론 이제 제가 구독자가 한 수십만 명 된다 그러면은 막 악플도 달리고 밑에서 막 개판이겠죠. 싸우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자가 지금 늘지 않는 거 좋아요. 항상 대본이 없는 얘기를 하면 이렇게 가나. 아무튼 오늘도 댓글창에서 많은 얘기들 공유해 주시고 제가 또 나누지 못한 얘기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민을 준비하신 분들, 이 알바니지가 얘기했던 재검토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미 한 발을 디딘 분들 아닙니까? 아무튼 호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고 다국적 문화를 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총리가 열심히 일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